맨날 왜 주부 아빠는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냐고요? 제가 이렇게 그 패션 이런 데 신경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제 패션 도와주고 싶으시면 후원 좀 해주세요. 여기 아래 주소 나가니까 이쪽으로 꼭 후원 좀 해주세요. 또 진짜로 또 보낸다. 그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 주부 아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영하 한 10도까지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눈이 제법 내릴 것 같네요. 이제 스키장도 좀 다녀야 될 겨울철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3주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과연 주부 아빠의 채널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을까요? 거의 200명에 이제 가까워졌네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200명을 아마 돌파하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부아빠 채널이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부아빠는 매주마다 초보 유튜버들을 위한 팁들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처럼 처음 유튜버를 시작하시거나 또 유튜브를 좀 시작하셨지만 뭔가 잘 안 풀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주부아빠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약 20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마케팅 또 유튜브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고정! 이번 주에는 영상 3개를 올렸고 조회수는 약 1,400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영상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회수도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번에 괄목할 만한 것은 영상 수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보통 1일 시청 시간이 10시간이었는데 그 2배인 20시간으로 올라갔어요. 영상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상을 보는 시청 시간도 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컬러풀 스케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분께서 남기신 말씀이 주부아빠님 영상 중에 7일차 후기를 보고 열심히 따라했더니 이틀 만에 구독자가 드디어 100명을 넘었습니다. 언제 50명 되나 고민하던 게 고작 이틀 전인데 꿀같은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부아빠가 얘기하는 것들, 고작 주부아빠 채널이 지금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구독자가 작은 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썸네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썸네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썸네일은 가장 멋진 최고의 명장면을 뽑아서 썸네일로 써라. 그리고 썸네일에다가 글씨를 넣을 때는 불필요한 내용 많이 넣지 마라. 웬만하면 제목과 통일을 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제목과 내용, 태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배우기에 앞서서 이것들을 왜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채널이나 저나 인터넷을 보자면 아주 작습니다. 눈에 배이지도 않아요. 우리 채널들이 존재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목과 내용 태그를 넣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번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댓글엔 어떤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가요? 자, 저번에 제가 초기에 채널을 성장시키려면 빨리 유튜브 친구를 만들어라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 너무 친구를 많이 만들고 계세요. 계속 친구가 계속 늘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 채널들을 다 구독을 하고 가서 댓글을 달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을 지니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영상들을 다 보면서 일일이 댓글을 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할 때 외롭고 고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써가지고 무슨 조회수를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구독자, 시청자는 누구냐면 구독자 프로필에 프로필 사진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많아져야 여러분들의 채널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분들은 아마도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았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넓은 인터넷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필요해요. 바로 이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좋은 제목, 좋은 내용, 그리고 태그,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지만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잡기 위해서 제목을 쓰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독자가 많으세요.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목을 그렇게 써도 그 구독자를 기반으로 해서 조회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제목들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 수넓은 이 인터넷에 매우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그런 제목은 피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채널에 유입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목과 내용들이 여러분 영상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좋게 변환한다고 해서 당장 조회수가 높아지거나 당장 내일부터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롱테일의 법칙이란 80%가 20%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우리가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 수많은 책들 중에는 늘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보던 정석, 이런 것들은 늘 사람들이 사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영상을 찍었는데 이건 당장 조회수도 낮고 인기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젠가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조회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영상이 검색이 잘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제목과 내용 태그 넣는 방법은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일단 오늘은 제가 초급 그리고 중급자 정도의 레벨에 맞춰서 설명을 할 거고, 나중에 고급 레벨은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제목, 좋은 내용, 좋은 태그 얘네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좋은 키워드를 찾아라. 여러분이 만든 영상들은 그 영상 안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 안에는 어떤 목적,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언제 찍은 영상인지, 여기엔 누가 나오는지, 어떤 장소에서 찍었는지, 그래서 느낌은 어땠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상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이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어떤 맛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맛집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근데 제목이 부산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부산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엔 아무런 키워드가 없습니다. 물론 부산이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키워드화 시키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부산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었다. 그런데 맛은 어땠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 내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배치가 되죠. 음식점 이름도 나오고, 맛은 어땠는지도 나오고, 어떤 장소였는지도 나오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들이 되고 결국 검색에서 잘 걸리는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혼자 상상하지 말고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어디에 있냐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제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서 어떤 키워드를 치면 그 밑에 관련 키워드들이 쫙 나오죠. 혹은 검색을 했을 때 옆에 연관 검색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쓰기 좋은 것들이죠. 뭐 구글에도 있고요, 네이버에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에 맞는 키워드들이 또 어떤 연관 검색어가 있는지 먼저 이런 포털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여러분들의 영상에 있는 관련된 키워드들을 거기서 추출해서 써야지, 여러분들의 영상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만약 이 검색어를 추가적으로 더 넣으신다면 그건 결국 어뷰징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낙인 찍히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과 관련 없는 키워드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만들 때는 제목이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제목을 짧게 짓던 제목을 길게 짓던 한 가지 지켜야 될 룰이 하나 있는데, 제목 중에서 앞에 있는 약 20자는 이 영상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모바일에서 보는 제목은 이 긴 제목 중에 약 앞에 있는 20자 정도만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20자 안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제목들이 다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영상이다라고 바로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지으실 때는 꼭 앞에 있는 20자 안에 여러분들의 제목 표현을 되도록 다 해라. 그리고 간혹 제목에다가 해시태그를 넣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분명 어디선가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왜 해시태그를 넣는지 알고 계세요? 해시태그라는 것은 어떤 관심사를 하나로 묶어줘서 검색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어떤 컨텐츠를 보다가 이 해시태그를 보고 이 해시태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보고 싶어 클릭을 하면 관련된 컨텐츠들이 쫙 검색이 되죠. 근데 유튜브에서 이런 해시태그를 제목에다가 넣는 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혹시 아시나요? 실은 이 해시태그들은 바로 유튜브에서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SNS로 공유됐을 때 비로소 효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콘텐츠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공유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는 해시태그로 사람들이 검색도 하기 때문에 만약 제목에 관련된 해시태그가 들어갔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상이 걸릴 확률도 높아지겠죠. 근데 사실 이 해시태그로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트위터예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트위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해시태그를 넣는 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는 해시태그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를 많이 쓰는 SNS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많이 하고 계시는 이용자가 아니시라면 꼭 굳이 제목에다가 해시태그는 넣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이번에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